안녕하세요. 10분에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그릿의 다음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장이죠. 당신의 그릿을 측정하라. 나의 최상위 목표는, 오늘의 이제 질문이고요. 나의 최상위 목표는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 그다음에 제주도 살이, 그다음에 스테디셀러 작가, 존경받는 남편, 최고의 아빠가 저의 최상위 목표라고 현재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살펴보면요. 강도보단 지구력, 열정의 지속성, 필요는 적응의 어머니, 최상위 목표, 변덕스럽지 않다, 상위 목표는 잉크로, 하위 목표는 연필로, 지속적인 동기부여, 상위 지능과 끈기를 가지고 있으면 큰 성공을 이룬다. 그릿이라는 것은 어떤 투지, 열정 이런 부분인데요. 강도, 그러니까 순간적인 열정의 세계보다는 이 열정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지구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지만 사랑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지만 오랫동안 사랑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열정에는 끈기가 필요하다. 계속 같은 의미예요. 그릿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릿이라는 어떤 측정 도구를 측정했을 때 이 점수라는 것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성장과 그 사람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릿은 성장할 수도 있고 그릿 점수는 높아질 수도 있고 또는 낮아질 수도 있다는 부분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릿의 핵심 요소는 열정과 끈기, 그다음에 열정의 지속성. 저는 이제 지속성에 굉장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속성, 즉 인내심 이런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당신의 최상위 목표는 무엇인가요? 최상위 목표는 그 자체가 목적이면서 궁극적인 관심이면서 어떤 인생의, 즉 모든 하위 목표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지속적인 열정이란 최상위 목표에 꾸준하고 성실하게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천 없는 목표는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나온 부분이요. 당찬 포부에 숨겨진 문제점. 그러니까 목표 체계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통합하라. 워렌 버핏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3단계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직업상의 목표를 25가지를 적어보고, 두 번째가 그 중에서 5개만 고르고, 세 번째는 나머지 20개는 피하라. 원띵이라는 책에 나왔던 내용처럼 내가 꼭 해야 될 우선순위에 맞춰서 5개를 꼭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0개에 휘둘리지 마라, 방해받지 마라,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때로는 경로 변경도 필요하다. 무조건 내가 이 길을 정했으니까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돼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경로를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유연성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또다시 시도하라. 노력을 할 때까지 하란 얘기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 위인과 일반인을 구분짓는 4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멀리 목표를 두고 일하고 이후의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확고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나누고요. 두 번째가 단순한 변덕으로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새로움 때문에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며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위인의 특징이고요. 의지력과 인내심의 정도, 한번 결정한 사항을 조용히 밀고 나가는 결단력, 장애물 앞에서 과업을 포기하지 않는 성향, 끈기, 집요함, 완강함,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엔요, 제 5장인데요. 그릿의 성장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릿과 유전, 환경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재능은 전적으로 유전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는다. 특정 기술을 발전시키는 속도는 경험의 영향 또한 크게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바로 재능이죠. 그러니까 재능이 전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즉
의식적인 연습이죠. 나중에 나올 말인데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다,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럼 사회적 승수 효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대를 거듭할수록 환경과 유전이 선순환된다, 점점 발전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두 번째, 나이가 들수록 그리도 성장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모두 대부분은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성실성, 자신감, 배려, 평정심이 매우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숙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변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전에 몰랐던 내용을 배우기 때문이다. 몰라서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 알게 됐으니까 뭔가 성숙, 성장,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 변한다. 즉 필요는 적응의 어머니이다. 세 번째, 그릿을 기르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해. 내 일에 대한 관심. 두 번째는 연습이죠. 아무리 관심도가 높아도 연습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안주를 거부하는 연습. 세 번째, 목적인데요. 개인의 흥미와 타인의 안녕을 위한 일을 찾아라. 즉 나만의 어떤 이기적인 내용이 아니라 타인의 안녕, 즉 이타적인 내용을 내 삶에 접목시키라는 부분이고요. 1회. 넷째는 희망. 모든 단계에서 희망을 말하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희망이란 부분은 절대 긍정이란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선택을 하든 또는 선택을 당하든 간에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크게 보고 무엇을 더 강조할 것이냐,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희망과 긍정을 선택하라는 거죠. 보면 이제 스페라 나도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을 항상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희망을 선택하시길 바라고, 5개 T에서 5을 중심으로 보시는 어떤 관점과 사고 방식을 갖기를 바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